모음 아 그룹을 설명하겠습니다. K 한글의 자음들에서 dark와 light 문자를 제가 구분해서 썼죠. 특히 영어에서는 그것이 축약, 연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음에서도 그와 대비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short, tall입니다. 구분은 쉬워요. 같은 모양의 모음 글자인데 자음과 같은 높이면 short, 자음보다 길면 tall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예시를 보면서 할게요. A cup of hot chocolate, 이 어구를 예로 들게요. 어는 소문자 이를 회전한 것이죠. 슈아라고 합니다. 슈아는 히브리어 단어로 고대 히브리어 성경 연구에서 아주 짧거나 들리지 않는 모음을 나타냈다고 하죠. 슈아 단어 자체의 뜻은 없음 또는 공허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짐작이 되지요. 중요한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입모양도 겨우 입술만 살짝 뗀 정도에서 성대 목소리만 내주는 거죠. 이 정도요. 관사의 on 그리고 about, away 등 첫 소리 접두어로도 많이 쓰이고 그냥 위치 무관하게 소리가 불분명한 약한 모음이거나 거의 무음 또는 사실상 무음으로써 음절의 구성 요건만 맞추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흔하게 좌우 자모음에 합쳐져서 존재감 없이 축약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aken, button, curtain, 여기서 큰 튼 할 때 발음기호상으로는 슈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신경도 안 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슈아 중에서도 이탈릭체 슈아로 표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음절 구성 요소 이런 것도 필요 없어 하고 아예 생략을 많이 합니다. 저는 슈아만 생각하면 너무 처량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도 한 자리를 차지하는 글자인데 말이죠. 여담이지만 슈아를 위해 영어에서는 왜 알파벳 E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E가 영어에서 다른 알파벳 소리를 도와주면서도 자신은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또 그냥 소리 안 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알파벳 E가 슈아의 뜻에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글로는 어로 많이 표현해서 어를 슈아 기호로 삼았어요. 그런데 어를 슈아처럼 뭔가 흐리멍덩 짧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크고 명확히 힘주어서 말할 수도 있죠. 하고요. 예, 그런 경우는 어를 톨 사이즈로 쓰면 됩니다. 자, 바로 이 경우인데요. 이때는 소리가 어, 크고 명확하게 나기 때문에 슈아의 처량한 뜻에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발음 기호를 쓰게 되는 겁니다. 삼자 같죠. 그런데 이것은 슈아가 키워낸 글자입니다. 왜냐? 슈아가 소문자 이 회전한 거잖아요. 이 삼자는 필기체 대문자 이를 회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슈아의 한을 좀 풀어주고 슈아 대신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글자인 거죠. 예, 그런데 이 명확한 소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자처럼 R 사운드가 있죠. 이 K 한글의 R 글자는 대문자 R에서 세로획을 뺀 거라고 했죠. 슈아의 강한 버전 대문자 E는 항상 R 사운드를 대동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bird에서 이 소리죠. 장음 같죠. R 때문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냥 슈아에 R을 붙여도 되지 않나? 안 됩니다. 발음이 다르죠. 슈아는 존재감이 없다고 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버거는 발음 기호가 burger 이렇게 됩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어떻게 써도 둘 다 똑같죠. 구분이 안 되는데 발음 기호로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R에서는 R과 합해져서 장음처럼 강하게 다소 내리꽂는 듯하게 발음합니다. 근데 얘는 슈아는 말한 건지 아닌지 사실 R 알파벳 소리만 들리죠. 그래서 E는 R의 알파벳 소리를 다 내라 이런 기능만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슈아와 그 한을 풀어주는 강한 발음을 보았습니다. 항상 R을 대동하니까 강한 R이라고 알고 계셔도 됩니다. 끝에 R은 약하고 짧은 R이라고 아시면 되세요. 한글로는 short와 tall 같은 글자로 구분합니다. 시각적으로 딱 연관성이 보이죠? 한글과 K 한글의 특장점이죠.
그러나 영어 발음 기호로는 소리의 근원이 같음에도 그래서 둘 다 알파벳 E를 사용한 거잖아요. 연관성이 그럼에도 시각적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에게 영어 학습에 엄청난 진입 장벽이 돼요. 이 버거를 보고 누군가 "이거 어떻게 발음해?"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발음 기호를 이렇게 보여주면 특히 알파벳에도 없는 그 기호를 보는 순간 사실 입이 안 떨어지죠. 뭐 어떻게 뭐 비슷하게라도 내야 될지 가늠이 안 돼요. 하지만 K 한글은 소리가 비슷하면 항상 모양도 비슷하기 때문에 또 같은 글자면서도 short, tall, 또 dark, light가 명확히 또 시각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읽기가 훨씬 쉽습니다. 적어도 항상 꽤 비슷하게 읽을 수는 있어요. 저는 서양인들이 영어 발음 기호로 진짜 표현하고 싶었는데 뭔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한계를 K 한글이 해결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사카시인데요. 이것은 어와 아의 중간 정도 소리라는 뜻으로 기호를 만들었어요. 아는 옆에 소문자 A가 해당 발음 기호죠. 근데 컵 하면 날씨나 기분에 따라 어떤 땐 컵, 어떤 땐 컵,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그 중간입니다. 한글에는 해당 모음이 없어서 아의 양자 태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기호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아의 정확히 중간은 아니에요. 아 중에서 어떤 소리가 더 강한지 그건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에 따라 가로획을 좌우 길이를 다르게 몇 글자를 제가 만들기도 했는데 어차피 이게 미세 구분이 어려워서 그냥 좌우 대칭 글자만 쓰겠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통일성 있는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이 무한정 가능하다는 것이 또 장점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약간의 조정만 해도 전혀 새로운 글자들이 튀어나와서 미세 조정이 감당이 이게 글자로 안 됩니다. 예. 발음 기호는 V를 뒤집은 것으로 영어로도 turned V, reversed V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대문자 A의 가로획을 뺀 것입니다. 소문자 A가 R을 나타내잖아요. 아마도 처음에 이 기호가 어보다는 아 소리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자 아의 대문자를 가져온 거겠죠? 그런데 지금의 미국 발음으로는 어에 가깝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기호를 A 사카스로 불러왔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소문자 A는 아입니다. 그런데 아의 short size는 아의 작은 소리가 아니라 아를 발음하려고 입을 벌리려는 찰나에 끊고서 급하게 아를 발음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아를 내다 보니 입이 입 모양이 작잖아요. 그래서 오라는 소리도 조금 담기게 됩니다. 그러한 소리의 관련성을 표시하려고 이제 소문자 A를 뒤집은 거죠. 당연히 A 발음은 아 발음은 담겨 있고 그런데 뭔가 어와도 비슷하죠. 네, 그림이 이렇게 동그랗게요. 그래서 가져온 기호겠죠. 그래서 하트를 톨 써서 아로 하면 핫 하고 자유롭게 입을 벌린 느낌이고 short 사이즈로 하자면 입을 아 하고 다 벌리기도 전에 갑자기 잘라 바라는 그 느낌,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마치 입안을 다 보여주기 싫어서 약간 가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hot, hot 그런 보수적인 느낌의 영국적인 발음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아 그룹의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